이게 통합 자체는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예. 정말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대선이 중요한데 이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제1야당의 지지층을 더 넓혀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 그게 당대당 통합이지 어떤 흡수 통합하면 지지층이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넓혀지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지지하는 지지층이 실망할 거고 따라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손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인데요.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 몇 분이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시기에 열렸는데 예.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엑sit 폴, 그러니까 저 출구조사에서 세대별 그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부산은 거의 2배 정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8세부터 40세까지 예. 다 졌습니다. 50대 이상만 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40대 같으면 10% 정도 졌습니다. 아, 부산이 야권이 강한 도시인데도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야권이 약한 도시, 그러니까 여권이 강한 서울의 결과 이번에 보면 40대는 1% 지고요. 예. 1%만 지고 18세부터 모든 세대에서 다 이긴 겁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특이한 결과거든요. 이런 거는 아마 대한민국 그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서 본 적이 없다고들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단일화 결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고 특히 뭐 삼자 대결 구도하에서도 예. 저는 20, 30대 지지, 그 다음에 중도층, 무당층 예. 지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삼자 대결에서 뭐 두 사람보다 더 나왔죠, 사실. 맞습니다. 두 사람 합한 것보다.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이번에 단일화 결과로 예.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한 건데요.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예. 이걸 20, 30대가 보수화됐다고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수화된 게 아니라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 분노를 표현한 거고 화를 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분노를 한번 표출하고 나서는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야권은 얼마나 잘하나 예. 보겠죠. 그걸 보는 게 이번 대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그 지금 현재 정부 여당보다 예. 실망한 점들에 대해서 더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증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야권에게 표를 안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예. 아무리 승리를 했다고 해도 예. 꼭 필요한 것이 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왜 없는지 가오. 철저히 분석을 해야지 이번 맞습니다. 대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거든요. 예, 예.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하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하신 거죠. 예, 전문가들 모아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제가 드리는 그렇군요. 말씀입니다. 예.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이진공격성 그런 말을 예. 아마 정치적인 경륜은 뭐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예, 대단한 분이시니까 예.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것 하나는 분명한 것이요. 예.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눈앞에 상대방만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은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잘 빠지는 환경이 바로 여의도인데요. 예. 항상 잊어버리는 게 정치는 나하고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국민이라는 심판이 모든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도 보고 뒤도 보기로 했네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뭘 공격을 하고 모욕을 주고 한다고 해서 공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그렇게 뭐 모욕 당해도 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아니 저 사람은 뭐 모욕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네, 그렇죠. 왜 저러나 하고 오히려 공격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한 예. 것이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예. 모든 판단은 심판관인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구태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 또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는 예. 없다는 생각이어서 우리 안 대표님께서 이제 9년 차, 10년 차죠 올해가 임정치문 하신 지. 저 12년 2012년 9월 9월 19일 날 시작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8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8년 반이면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어서요. 예. 뭐 저 국회의원 임기 한 2번 정도 기간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당 대표로서 전국 선거는 모든 선거를 다 지휘해 봤습니다. 그러시네요.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고요. 새정치국민연합도부터 거기서 공동 전체 대표였잖아요. 지방선거도 지휘하고 그 다음에 2016년 국민의당 때 총선 총선 지휘해서 38석에 그러니까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정당을 새로 만들고 그 정당을 교섭단체 이상의 그런 성과를 낸 게 그때 대한민국 정치 역사 70년 동안 5명이 딱 있었습니다. 삼김, 그 다음에 제가 38석, 예.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이 31석. 예, 국민당. 그 정치인의 정치력을 예. 정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 정당 창당해서 몇 석의 정당을 만드는가 그거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로 치면 사실 저는 뭐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공격도 있습니다만 합니다. 저는 실력으로 이렇게 증거로 맞습니다. 증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T 기업에서 근무할 때 대기업 임원분이 성과가 좋은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러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 성과를 냈다고 예. 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실제로 그게 그분의 능력인지 음. 아니면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 잘 된 시스템이 그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퇴임하고 나서 아하. 창업을 하면 네. 이제 그렇죠. 그분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거대 정당에서 있던 분들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정치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거대 정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 3지대에서 예. 8년 반 이상 이렇게 계속 참 그게 어려운 길인데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 갔던 이유가 제가 추구하는 중도 실용 정치의 길, 예. 그게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합리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 길을 계속 왔던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또 그러시던데요. 지금까지 제일 오래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8년 반 버틴 사람은 없었다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뭐 여러 가지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 관철이 돼야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중도 실용 정치, 합리적인 개혁 노선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큰 전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제1야당도 꼭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노선만으로, 지금 현재 지지층만으로 정부 여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도 다 압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정부 여당이 중도층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노선을 취하고 있죠. 맞습니다. 계속 이념에 갇히고 진영에 갇혀서 예. 예. 오히려 뺄셈 정치를 하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가 오히려 이 야당, 제1야당의 경우에 중도층까지 영역을 넓히고 지지층을 확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때도 예. 그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 그거는 첫 번째로 통합의 목적 자체가 지지층을 넓히는 데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건 당대당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예.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 이걸 포괄하는 어쩌면 이게 주류가 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만 집권 가능하다. 예. 예. 그걸 공감대를 형성을 사실은 했었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혁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혁신.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 화를 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 지금 현재 상태로만은 안주해서는 안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던 혁신에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우선은 유능한 정당이 돼야 된다. 예. 지금 현재 워낙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경제 문제, 방역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잘 된 정책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갖추는 게 유능한 정당으로의 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도덕적인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너무나 부패라든지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 당규라든지 또는 그런 것에다가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훨씬 더 높이고 이런 것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선거 과정 중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차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혁신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공정한 공정성. 시스템들을 다시 복구를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공정한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있어서요. 젊은 사람들로서 보면은 뭐 취업 문제라든지 군대에서의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저 사법 체계라든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국민 통합입니다. 예. 이렇게 국민들을 오히려 막 갈라치기 하고 표 계산만 하는 이런 것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가 미래라는 키워드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 예를 들면 정부 재정 같은 데서 막 빚을 늘리면 그거 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데 그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청년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국민연금 가입을 왜 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예.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연금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5가지 개혁. 그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3가지 원칙들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제 형성돼 있고.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 예. 그러면은 그 당내 절차와 이 합당 논의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그쪽 다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내일 새롭게 신림 원내대표가 뽑히면 예. 그걸 이어서 예. 함께 논의를 해볼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당내 사정에 따라서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당내 사정상 예.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시기는 오히려 저희가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 사정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언론에서는 당대당 통합을 하고 합당한다고 해놓고 지금 그건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오히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정부 여당, 민주당에서는 원하지 않고요.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 타산으로 야권 내부에서도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뭘 연출하려고 부각하려고 예.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언론을 통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연출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연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4월 7일 날 끝나면 4월 8일부터 그러면 통합 바로 시작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끌었냐는 그런 일부러 끈 분들도 건 아니지고요. 계신데 일부러 끈 것이 아닌 것이 저희들이 예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해서 바른미래당 합당을 하려고 했다가 예. 그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전당원 투표로 예. 붙여서 바로 이렇게 합당에 이르렀는데요. 속전속결로 예. 합당이 아니라 분당이 돼버려서 글쎄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떠나버린 그 겁니다. 당시 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국민의당의 당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의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필요한 절차, 당원들과 전국에 걸쳐서 시도당의 당원들과 소통을 직접 하는 것들을 그거를 하고 의견들을 모아서 수렴하고 예.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거기서 도출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원칙을 먼저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아, 예. 통합한 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대중들은 국민들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국민의 이 통합당의 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제 생각은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 통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범야권 통합. 예. 지금은 네. 그 생각밖에 없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님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그렇게 트로이카 체제가 힘을 합해야 된다. 예. 연대하거나 또는 통합해야 된다는 예.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제일 큰 현안이고 관심사고요. 예. 뭐 연대나 통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가장 약한 형태의 연대나 통합은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당은 다르지만 예. 단일 후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형태의 그 연대나 통합 같은 거는 한 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 형태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은 다르지만 함께 공동으로 원샷 경선을 하는 거. 마치 미국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가 무소속인데도 민주당 경선에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위로 막 다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강구했던 미국의 공화당을 누르고 집권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 그 생각이어서 제가 표현을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범야권이 뭉칠 수만 있다면 문지기라도 하겠다 그랬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정치를 안 할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어떤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못 버텼죠. 대부분이 이렇게 그냥 얼마 안 돼서 다 떠나셨는데요. 저만큼 오래 버틴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하지 않더라도 뭐 다시 벤처기업 경영할 수도 있고 대학 교수로 학생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IT 전문가로서 뭐 관련된 역할들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뭐 힘들고 욕만 먹는 명예만 실추되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소명의식 없으면은 저는 못합니다. 참 힘드시죠 정치가. 그러니까
그 IT 기업 할 때 예. 제가 그때 의대 교수 그만두고 예. 이제 벤처기업 그때는 벤처기업이라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95년이니까 IMF 그렇죠. 전이어서요. 맞습니다. 벤처 캐피탈도 없고 그냥 중소기업 사장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한 10년 이제 그 이렇게 회사 경영하면서 제가 진짜 세상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막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비즈니스 해보면서 뭐 사실 저도 나름대로 IMF도 겪고 뭐 저기 어음깡하고 뭐 겨우 버티고 예. 뭐 은행에 대출 받고 하면서 산전수전 뭐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말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벤처 붐 이후에 창업한 후배들은 오히려 그렇죠. 좀 더 붐을 좋은 탔죠. 여건이었었고요. 맞습니다. IMF 이전에 창업한 사람들은 다 저같이 그렇게 죽음의 했거든요. 강. 그래서 저는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뭐 바닥까지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새롭게 뭘 세상 경험할 게 있나 싶었는데요. 예. 야, 이게 바닥이 아니고 지하가 있더라고요. 거의 막 지하 10층까지 가봤었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벤처기업도 해보시고 대학 교수님 또 의사로서의 경험 여러 가지를 해보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그 지식 그 노하우가 정치하고 접목이 되면 예. 그 중에서 제일 안 쓰이는 게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한 거가 그거는 어디 쓸 데는 없던데요. 아니 저는 V3 처음에 어셈블리어로 만들었거든요.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졌고요. 아니 저는 C도 아니고. 네, 대표님 어떻게 하다가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보고 예, 그냥 맞습니다. 밤새가지고 그걸 까보셨다는 네, 진짜 네. 그거 어떻게 예. 강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계속 만져오시고 아닙니다. 저희 어릴 때, 네. 그러니까 PC라는 게 처음 나온 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80년대 8비트 초. 컴퓨터 애플 2 플러스가 처음 청계천에 복제품으로 나왔거든요. 예. 본과 2학년,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졸업반 정도의 컴퓨터를 처음 사실은 예. 접한 겁니다. 사실 예. 굉장히 늦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독학하면서 예, 예. 예, 나중에 저 어셈블리어 터득하고 예. 그렇게 갔습니다. 그게 가능했는지 참 우리 대표님 머리가 막 비상하신 것 아유, 같아요. 아니, 정말. 그게 저 의대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환자 진료하는 임상 쪽으로 예. 가는데 예. 그러면 아마 컴퓨터 공부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병의 원인을 밝히거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예. 의학 연구 쪽으로 가게 됐어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연구한 분야가 심장이었거든요. 근데 심장이 다른 모든 장기와 다른 것이 예. 여기는 스스로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저절로 뛰는 게 심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에서 발생되는 전기 연구를 제가 한 건데요. 예. 그거 제대로 잘하면 부정맥 같은 거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 연구들을 하게 되다 보니 이걸 전기 신호를 분석하려면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분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처음 하는 그런 거니까. 예. 그러니까 논문 쓰려고 할 수 없이 컴퓨터 공부를 했어요. 아. 제가 저기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제가 만들고 예, 예. 약간 더 들어가면 네. 심장에서 일어나는 전기는 아날로그. 예. 아날로그입니까? 근데 컴퓨터는 디지털 아닙니까? 그렇죠. 0, 1. 여영이 디지털. 그래서 이 그 생체 신호를 컴퓨터로 집어 넣으려면 예. 중간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예.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AD 컨버터입니다. AD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예. 건데요. 예. 근데 그건 저 어셈블리어를 모르면 할 수가 제어할 수가 없어서요. 아마 이거는 기계 제어 뭐 계측학과 뭐 이런 데서 할 건데요. 네. 그거 하다 보니 어셈블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할 수 있게 됐을 때 예. 1988년에 박사과정 1년차 때 그러니까 석사 논문은 그걸로 쓰고요. 예. 박사 1년차 때
그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였던 예. 브레인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왔죠. 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한 바탕에 그 대표님 그 어렸을 때부터 뭘 기계를 뜯어서 만들고 컴퓨터는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본과 2학년 때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그 전자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예, 중학교 아마 중1, 중2 때인가? 예, 그때는 저 트랜지스터 나오기 전에 진공관이 있었어요. 진공관이죠. 이렇게. 근데 진공관 라디오 설계도를 구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그때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예, 부산에도 저 그 남포동이었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에 세운상가 같은 데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거기서 그 부품들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조립해서 진공관 라디오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중2 때인가 트랜지스터가 처음 나와가지고 예. 막 사이즈가 확 줄더라고요. 그렇죠. 확 줄죠. 예, 그래서 아, 그전엔 광석 라디오다. 예. 트랜지스터 없이 예, 예, 예. 그냥 광석 라디오 그다음에 그때는 저 5석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5개 뭐 예. 라디오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저 일렉트로닉스 공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독학으로 하신 거죠. 예. 아, 그님이십니다. 예. 근데 V3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예. 제가 이야기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작년 1월 말 정도에 처음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2월 초 정도에 그 저 의학 저널이 있어요. 예. 자마라고 해서요. 예.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예, 예. JAMA인데요. 예. 거기 보니까 대만에서 지금 초기 방역을 굉장히 잘한 거가 거기 기사가 일종의 논문이죠. 논문. 그게 났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아시겠습니다만 인구가 한 2,500만, 맞습니다. 우리나라 절반 정도 되는데 그 1년에 저 왕래하는 중국에서 왕래하는 사람 숫자가 대한민국의 6배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한 30%면 거기는 50%. 엄청나네.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한 거예요, 거기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이렇게 확산을 잡았어요. 지금도 정말 성공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길래 예. 최소한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중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대규모 확산된 나라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걸 알았던 거죠, 미리. 예. 그때 했으면 아마 대구에 코로나 확산 이런 거는 막을 수 안 있습니다. 생겼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가 있었겠죠. 예. 대만은 지금도 보면 최근에 대만 보니까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1,100명이더라고요. 사망자가 아니고 우리 사망자가 그보다 더 많은데 더 많습니다. 2,000명 가까이. 2,000명 가까이 예,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 쓸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도 높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뭐 맞습니다. 참 아깝다. 아깝다. 기회가 예.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예. 작년 5월에 예. 제가 대구에서 강연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예, 나옵니다만 예, 예.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두 가지였었어요. 예. 아마도 올 겨울에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백신이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 나올 테니까 미리 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 알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도 알았지. 예. 그러니까 그때 대처를 보니까 했어요. 외국의 정상들이요. 이게 누구한테 안 맡기고 정상들이 예. 지금 막 실험 중인 개발 중인 백신 회사에 연구비를 막 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연구 개발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그 돈 안 날리는 돌려준 거죠. 날리는 예, 그렇죠. 건데도 그렇게 해야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하더라고요. 예, 예. 외국 정상들이, 선진국들이 뭐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만약에 한 달만이라도 코로나19 종식을 줄이면 그 한 달간 사람 생명 구하는 숫자나 예.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한 1조, 2조 그것 때문에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같으면은 최근에 보니까 백신을 그 2번 이상 맞은 사람이 1억 명 정도, 예, 전 한 3억 명 되니까 한 3분의 1. 예, 맞습니다. 한 번 맞은 사람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고요. 한 절반 절반쯤 될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으면 자기 그 여권 안 꺼내도 예, 누구나 가면 누구나 다 맞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까지도.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당연한 것이 불법 입국자라도 거기서 사는데 맞습니다. 전부 맞춰야지 그렇죠. 종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남아가지고 저 인도에 갖다 주고 뭐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뭐 기약이 없죠 사실. 맞습니다. 뭐 2천만 명 분 계약했다고 하는데 예. 그 몇 월 달에 어떤 종류의 백신이 몇 개가 들어오고 누가 맞을 수 있다. 예. 그거를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나는 언제 정도 예정이다. 이게 검색이 가능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그런 그렇죠. 앱이 저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그 날짜일 필요는 없는 게 예. 중간에 우리가 긴급하게 또 추가 계약을 해서 빨리 들어오면 예. 당길 수 그 있고. 날짜가 앞당겨지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투명해야 되고 예. 지금 그 데이터를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런 제약 회사들은 생산 계획이 다 있습니다. 1년 동안. 예, 예. 몇 월 달에 몇 개 생산하고 이달에 생산한 백신들은 어느 나라 보낸다. 예, 예. 예. 그걸 모든 나라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일본 같으면 그걸 달마다 국민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예, 예. 우리가 안 알려주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대표님 말씀을 듣고 조금 좀 사회적 거리두기 말도 안 되는 주먹구구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뭐 9시 영업 금지 그래서 제가 아니 코로나가 야행성이냐고 예. 9시 전에 안 걸리다가 밤 9시에 야행성으로 돌아다니냐고 막 그러고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인 기준으로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뭐 예. 아유 예. 참 코로나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하고 작년 말에 5차 지원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근데 이번에 예. 보면은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예.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정부 돈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받고 예. 그 다음에 저 그 표는- 정당원 찍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맞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이셔서 예. 예. 이 선거 전에는 막 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예. 저는 그거 처음부터 반대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 급할 때는 물에 빠진 사람부터 구해야지.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 날짜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지금 돈 있다고 써버리고 고갈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답이 없거든요. 선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실 걸로 확신하시나요, 대표님? 뭐 정치하실 확률이 예.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원래 예. 본인이 선언하기 전에는 예, 예. 뭐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언이나 말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예.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안 꺼내면 결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말을 해야 됩니다. 예,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그 바라기로는 예. 그분이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예. 지금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을 이렇게 예. 다 담고 있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이 역할을 힘을 보태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예. 그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주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저 여당의 여권의 공세가 엄청날 텐데 과연 그것을 해치고 설 수 있을까? 이런 또
주장을 해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도 2012년에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예, 바로 이렇게 대선에 뛰어들었으니까요. 예, 예. 뭐 당연히 뭐 네거티브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대답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들 뭐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예, 예. 정치를 하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옛날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그 네거티브 공세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었고요. 예, 예. 금방 해명들이 다 됐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논문 표절했다고 그 MBC TV 그 9시 뉴스 첫 그 탑으로 때렸어요. 예. 근데 뭐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MBC 사장이 저한테 사과까지 하고 그때가 언제였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게 2012년 9월에 나오자마자 아마 거의 MBC에서 가짜 뉴스를 공영방송이 한 거죠, 사실. 그때 벌써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에 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예. 표절 아니라고 바로 결론 예, 내줬고요. 예, 예. 어떤 현안들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됐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노릇인데요, 사실은. 근데 아마 저는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의학이라는 분야, 그 다음에 또 IT 기술 분야, 경영 분야, 그 다음에 또 그 학교에서의 그 교육 분야, 뭐 저 보면은 예. 전부 다 제가 직접 한 것이어서 그렇죠. 그 정도가 거의 중요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영역들을 포괄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또 거기에 포괄 안 되는 게 외교 분야도 있습니다만 저는 외국에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예. 문제가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그거 넘는 거는 이제 순전히 예. 윤 전 총장님 예. 몫입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스탠포드에서도 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그때가 가셨다가 2018년 9월에 올해. 제가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정계 은퇴는 아닙니다만 네, 예. 어쨌든 이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고 독일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1년 조금 넘게 13개월 정도 그 비지팅 스칼러 그러니까 방문 학자를 예, 예. 하다가 예.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스탠포드 로스쿨에 예. 가서 또 비지팅 스칼러로 지금도 거기 속에 보면 아. 제 이름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예, 예. 그때 생각 정리를 했어요. 예, 제가 예. 과연 정치를 계속 할지 음.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할지 예, 예. 그 고민을 하면서 그때 책 2권을 썼습니다. 예, 예. 저는 책을 직접 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13번째 책은 독일에서 쓴 마라톤 책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14번째 책은 독일에 있으면서 예. 유럽 14개국을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교훈들,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에 적용시킬지에 대한 비전들, 예, 예. 그걸 또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정리를 해서 책을 내고, 예. 저는 책을 쓰면서 생각 정리를 하는 타입이고요. 예, 예. 저는 대필 작가가 아니고 직접 쓰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분석 책부터 저 프로그래밍 책부터 그 다음에 그 수필집, 그 다음에 또 한동안은 경영학 책, 경영학 관련한 그런 책들, 영혼이 있는 승부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 책에 이어서 이제 정치 쪽 책은 2권을 낸 셈이죠. 예. 정치하기 직전에 안철수의 생각,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마지막으로 낸 책이 우리의 꿈이 미래를 만든다. 예. 유럽에서 배운 교훈들 그 책. 예.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예. 쓰면서 생각 정리를 하고 귀국한 겁니다. 그게 예. 작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뭐 19일이 많네요. 맞네요, 정말. 예. 9월 19일, 1월 19일. 예. 예. 중도 실형 굉장히
안철수 대표님의 트레이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우리 국민들한테 독자들한테 쉽게 말씀하시 이런 거다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예. 중도에 대한 착각은 예. 진보적인 정책과 보수적인 정책의 정확하게 중간이라고 중간이다. 생각하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예. 노동 정책을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대북 정책을 진보적으로 또 해야 되는 시기도 있는 것이고 예, 예. 또 어떤 시기에는 또 이게 보수적인 게 맞는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사실은 이게 정답이라는 걸 양쪽 진영은 미리 다 갖고 있는데 예. 그게 현실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용적인 그런 접근이라는 거, 실용 정치는 경제 분야는 지금 현재는 진보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해법이 맞다. 그럼 그걸 택하고요. 예.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이쪽이 맞다고 싶으면 그쪽을 택하고 예. 예. 이러는 거지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해법을 내는 것. 그래서 중도라는 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념이 아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그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예. 예. 그 프래그마티즘, 그 실용주의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실용주의거든요. 예. 실용 정치도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 뭐 옛날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단순화해서 저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뭐 이런 예. 식으로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단순화시킨 건데 그게 또 예. 맞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는 경제 정책이 진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진보파의 주류 정책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또 예.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지금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해결 찾아야지 방법. 어느 편에 예. 그냥 맞는 답도 있고 틀린 답도 있는데 예. 그것만 그 답지만 가지고 그것도 몇십 년 전 거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오답이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렇습니다. 그 답안지만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죠. 아니 그 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소가 예. 되고